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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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의 눈이 뜨일 때 246화로 예정됐는데 어떻게 편집될지 모르는 영화 바베트의 만찬을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엄청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어서 또 얘기를 할게요. 최근 근황 좀 또 간단히 지난번에 너무 영화에 몰입해가지고 각자 소개 및 최근 근황 얘기를 안 했어요. 아 그러네요. 저희가 그 지난화 얘기할 때 네. 시작하자마자 바베트의 만찬에 대해서 와다다다다 얘기를 했었죠. 저는 백곰이고요. 요즘에 너무 정신없이 지내고 있었어요. 뭐 촬영도 계속 하고 있고 대학원도 계속 다니고 있고 일도 계속 하고 있고 해서 좀 정신없이 보내는 와중에 계절은 또 바뀌고 그래서 참 시간이 빠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제리고요. 11월 달 들어와서 위드 코로나 되면서 이제 석식이 좀 많아지고 있어가지고 간이 지금 열리라고 있습니다. 열리라고 있고 다시 뭐 걸어 잠그기 전까지는 열심히 저녁에 그 간이 좀 희생을 좀 할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한 2개 정도 또 약속이 있는데 그동안 못 만났던 사람들을 이제 만나면서 그냥 서로의 소외를 푸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연말이라. 네. 소위를 푸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요. 네. 저도 잘 지내고 있고요. 제주도 출장을 한번 갔다 왔어요. 이웃해우 해변? 시간이 네네네네. 없어서 공항 근처에 가느라고 갔는데 진짜 바다는 역시 너무 아름답고 그렇죠. 거기에 이렇게 동그란 이름을 까먹었는데 동그랗게 이렇게 바닥에 약간 이렇게 태가 돼 있는 데가 봤는데 아무래도 물이 뭔가 다르다는 표시인 것 같아서 그래서 물맛을 봤는데 안 짜요. 그리고 바다랑 붙어 있는데 그 얘기는 민물이라는 얘기네요. 네, 물맛이 안 짜더라고요. 근데 바로 옆에 그 동그란 태 바깥에 물을 찍어 먹었더니 그건 짜요. 거기에 그런 뭔가가 있나 봐요. 좀 조사해봐야지 했는데 지난주에 갔다 와가지고 지금까지 밀린 일정을 소화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저는 바다 하면은 왜 그 오페라 가수가 도망칠 때 파고 높은 걸 그게 계속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진짜 그 배로는 살아서 어디 갈 수 없었을 만한 높은 파도였는데 그 영상 끝나자마자 빠져가지고 그렇죠. 구조했을 수도 있어요. 주변 스태프들이 구해줬을 것 같은 느낌인데 파리까지 잘 갔다고 하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그런 파고를 통해서 갔으면 저는 다시는 덴마크의 그 서쪽에 있는 바다로 안 돌아올 생각인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것마저 극복하는 그 사랑은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 장군은 조금 이용한 게 있고 사랑을 조금 이용하고 그런 게 있고 근데 오페라 가수는 정말 지고조선하게 예를 들자면 그냥 그 좀 과했을지언정 자신의 순정을 다 맞췄고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여자를 이제 사모했던 거잖아요. 물론 그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만났다는 이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네네 결혼했다는 얘기는 따로 없었고 네. 우리 장군님 결혼하셨고 장군님은 이제 했고 승승장구했지만 거기는 오페라 가수는 돌아가가지고 오페라로 또 성공했는지에 대한 얘기도 안 나오잖아요. 그냥 이제 거의 정점에 갔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얘기가 들어요. 나중에 자기한테 남은 거는 그까지 명성이 뭐라고 끝은 무덤뿐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당신이 옳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이제야 든다. 늙고 나니 나한테는 남은 게 이제 아무것도 없고 그 명성도 끝은 무덤뿐이다.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저는 뭐가 맞았는지 사실 아직도 모르겠어요. 끝은 무덤뿐인데 그러면 감독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너무 많은데요. 그럼 정리하면 이건가요? 끝은 무덤뿐이지만 예술가의 혼은 죽지 않는다. 이런 결론인가요? 예술 자체에 대해 되게 높이 평가하는 권력이든 뭐든 전부 다 끝이 있는데 예술은 그 혼이 실린 예술은 끝이 없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 그리고 그거 같아요. 예술이 꼭 무대에서 명성이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무대가 크던 작던 파리든 시골이든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술가는 혼을 태워야 되고 그 무대에 의미를 두지 말라는 얘기 같아요. 하필 너무 슬프지 않나요? 일단은 그렇게 쫓겨났는데 거기다가 숭고한 예술가도 못 됐어. 그러면 숭고한 예술가는 아닌데 본인이 이 여자를 이렇게 뭐 유혹하는 말을 했던 게 최고의 스타가 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너의 예술을 아. 완성시켜 줄게라고 말을 한 게 아니고 너는 가장 유명한 파리에서 가장 유명한 가수가 될 수 있어 그랬는데 자기가 추구했던 게 진짜 예술이라기보다는 그 명성이었다는 거죠. 근데 조금 더 자기 마음에 조금 더 솔직하면 어땠을까? 당신은 최고의 가수가 될 수 있을 거야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그 자기와 동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보여줬지만 실제 자기 마음은 또 이 여자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도 컸을 거라서 그걸 가지고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단판을 지었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아마 그 두 사람이 불렀던 그 주고받았던 노래가 어떤 무대에서보다 가장 좀 아름다웠던 그쵸. 목소리와 그 장면이 나왔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힘들게 살린 예술가의 혼이 쫓겨나게 되면서 그리고 바닷가에서 이 높은 파고랑 다시 죽은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남는 건 죽음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네, 무덤밖에 네, 없다. 무덤밖에 예. 없다. 이거는 솔직히 목사 아버지가 좀 잘못하셨으니까 갈등이 되면 좀 네. 좋은 아니면 딸한테 조금 더 솔직하게 물어보고 그 삶도 너한테 주님이 준비하신 삶일 수도 있다. 너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신 분이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무조건 금욕해야 된다 이 주제보다는 그러니까 소설은 어떻게 쓰여졌는지 모르겠는데 영화는 좀 그런 그 금욕적이고 기독교적인 삶을 통해서 그 이면의 사람들의 욕구에 오히려 좀 주목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 결혼을 꼭 뭔가 육체가 한 공간에 거주해야만 두 사람이 사랑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처럼 이 두 점을 통해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남자 가수도 평생 동안 못 잊고 난 더 황당한 거는 그 장군님이 난 여지껏 당신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결혼해놓고 결혼해서 앞으로도 잊지 않을 거예요. 이건 뭐야? 그럴 거면 왜 갔어?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여자가 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배웅을 나가는데 이 장군은 또 자기 장군이라고 뒤를 안 돌아보잖아. 아 맞네 갑자기 그것 떠오르네요. 그때 그 장면이 있지 않았어요? 장군이 예배 드리고 있었을 때 거기서 그때 있던 그 유모 그러니까 식모가 문을 열고 음식이나 음식을 떨어뜨리잖아요. 떨어뜨리고 사람들이 약간 좀 당황하고 막 그러지만 거기서 결국 또 컴다운하고서 이제 침착해 이런 다음에 빨리 치워 이런 걸 보고 이제 몇 장면 있다가 장군이 떠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장군이 그냥 이런 생활 자체를 불편하게 여기나 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생활이라 하면 어떤 이런 뭐 생활? 굉장히 막 서로 말도 막 크게 많이 하지 않고 그냥 좀 되게 절제돼 있고 내색하지 않고 그냥 이 평정심을 유지하고 그래서 아 이런 거를 얘가 되게 싫어한다 보다. 왜냐면 그 첫째 딸한테 이러잖아요. 나는 지금 여길 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나와 같이 가주겠소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아니 부인이 살아 있을걸요? 결혼했고 아니 부인이 맨 있잖아. 처음에 맨 젊을 처음에 때요. 맨 처음에 그 나갈 때 손키스 이렇게 할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야. 나가기 전에 한번 그 거기 알고 또 일하는 어린아이가 떨어뜨려요. 그 요리를 한번 떨어뜨리는데 그때 막 다들 막 깜짝 놀라서 막 일어나지만 다시 평정심을 되찾고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으로는 그 장군이 뭘 먹다가 쿨럭쿨럭 이렇게 하는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약간 맞아요. 쳐다보는데 아무도 말은 안 하고 이러니까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동아리를 갔는데 신입으로 동아리를 들어갔죠. 동아리를 들어가가지고 이제 인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도 인사를 안 받아주고 뭔가를 하는데 내가 하면 다들 막 이상하게 쳐다보고 불편한 거죠. 누가 막 뭔가를 잘못했는데 아무도 지적이나 그것도 없이 그냥 30분 정도 있다가 빨리 정리해 이러고 그러면 저는 뭐야? 뭐지? 왜 이렇게 불편하지? 좀 그래서 나 여기 동아리 나가야 되겠다. 근데 내가 동아리 들어온 이유는 이 여자 때문에. 얘 때문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나는 다시는 이 동아리로 들어오지 않을 거요. 동아리를 다시 이 사람이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 여기에 좀 적응하려고 노력을 했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도저히 이게 뭐 하는 꼴인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가지고 도망친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죠. 뭐 자긴 그래서 여기 시골 구석에 있었기 때문에 더 출세해야겠다고 결심을 굳힌 거고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이 사람의 그런 속물근성 그런 출세욕을 알고 시골에 보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돈을 못 쓰게 하는 목적도 있었겠지만 너는 정말 돈이 없고 너를 알아봐 주지도 않는 사람 곳에 너는 못 있는 놈이야. 그렇게 해서 그 부모님 댁에 보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미 그 시점에 중령이었단 말이죠. 가문이 좋아서. 그럼 어느 정도 이미 성공가들을 이미 오르신 분이죠. 그게 중령으로 치면은 위에 이제 대령 그다음에 그 다음은 별밖에 안 남았으니까 꽤 그 낮은 직급은 아니어서
어느 정도의 직위가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도 약간 도박하고 막 이랬던 이유가 예를 들자면 오페라 가서랑 똑같이 좀 번아웃이 왔었다면 출세도 보장돼 있고 네. 집안도 좋고 돈도 있고 그러면 같은 맥락이네요. 만약 그런 맥락으로 보면은 실제로 목사 아빠는 두 딸한테 못했을 뿐이지 나머지 두 명한테는 강령을 되찾게 해주는 역할을 자기 길을 갈 수 있게 이제 매개체가 딸일 뿐이고 대신에 두 딸은 강령을 못 보죠. 두 딸은 강령을 못 보고 대신에 봉사를 통해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근데 뭐가 그냥, 좋았을지는 또 몰랐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딸이 오페라 가수를 따라서 같이 스타의 길을 올랐어도 또 그 딸도 거기서 번아웃이 되고 이게 뭐지? 뭐 정상에는 올랐지만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또 했으면은 그때 또 이제 모를 집으로 일이니까. 돌아왔을 때 바베트가 그 당시 이제 그 1만 프랑이 당첨이 돼가지고 만약에 그 중에 한 명이 됐으면 먹으면서 이거는 그 역할을 거북이 스프가 확실하네라고 이제 이건 거북이 스프가 확실하네요. 네. 자매 1위.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제 자매끼리 못했던 얘기도 나누겠죠. 네, 참. 얘기하다 보니 재밌네요. 네. 그렇게 해서 사랑이 좀 젊은 사람이 사랑을 한번 불태울 기회는 좀 줬으면 아버지가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좀 아쉬운데 또 한편 딸들은 아버지 압력도 있었지만 그래도 결국엔 자신들이 선택한 거니까 또 그 예쁘게 잘 늙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바베트가 어느 날 그 할머니가 다 됐는데 오셔서 제가 옛날에 보고 다시 봤는데 바베트가 찾아왔을 때 이 자매가 제 기억보다 훨씬 더 늙어 있더라고요. 네. 굉장히 늙었을 때 바베트가 찾아왔는데 바베트가 그냥 자기가 그 파리에는 아는 사람이었고 그냥 조카인가 누가 1년에 한 번씩 복권 사주는 게 그냥 그게 다다. 그랬는데 복권이 이제 복선이고 당첨이 됐어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복권에 당첨되면 와, 뭘 해보고 싶으신지. 집을 살 것 같아요. 네. 저도 집 하나 사고 남은 건 테슬라에 투자. 뭐 비싼 밥 필요 없고요. 그냥 밥은 네. 그냥 김치찌개 먹어도 괜찮으니까. 근데 슬프지만 지금 복권에 당첨되고 집을 살 수 있는 건 그쵸. 아니어서 일단 서울은 못 살 거고요. 네. 밑으로 내려가거나 이제 그래야 될 건데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남은 돈을 가지고 테슬라에 투자를 하고 이제 또 남은 거를 가지고 거북이 스프가 아니고 이제 오뚜기 스프를 먹으면서 오뚜기 스프를 먹으면서 이제 진주인공이네. 이제 그 신스틸러. 맞아요. 그 왜냐면 결국 그거네. 장군님은 먹방 유튜버로서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참석을 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퍼핀이 그 여자 두 명한테도 사랑이라는 감정을 다시 이제 불씨를 이제 딱 줬는데 예를 들면 결말에서 그 두 명도 예전에 사랑이라 또 얘기를 하는구나. 장군님이랑 또 얘기하잖아요. 장군님도 또 얘기하죠. 네. 대신 뭐 결혼을 했는데 얘기한다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좀 어이가 없는 거죠. 장군님은 마지막까지 도망간 거죠. 내가 여기서 그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그 파리로 돌아가지 않겠소. 그리고 갑자기 이제 오페라 가수도 바베트도 갔고 나도 곧 갈게. 그러면 지금보다는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약간 그 오페라 가수 일단 목소리 크고 막 이래가지고 마을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되면 합창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그 두 남자도 돌아오고 그래도 되게 행복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조카인지 아니면은 같이 일했던 친구인지 그 친구도 같이 와가지고 여기서 성장하는 거죠. 네. 나중에 또 어느 여자가 왔었을 때 예술가 선생님한테 받은 그 노래 목소리를 통해 가지고 구애를 하고 거기 장군한테 배운 대로 밥을 먹을 때 이제 격식을 차리고 나중에 상견례 갔을 때 좀 비싼 음식 나오거나 그랬을 때 젓가락질 잘 못하면 안 되는데 네. 나이프 쓰는 법도 알려주고 네. 바깥에부터 네. 쓰세요. 네. 엄청 훌륭한 친구로 자랐겠네요. 왜냐면 그 동네에 진짜 그 지역 그 전문가들 스승들이 많아서 그 마을 공동체 사업해가지고 그리고 보면 사기치는 법도 알고 있는 사람 있고 거기서는 거의 다 배운다고 봐야죠. 거북이 스프가 계속 또 기억에 남는 게 진짜 거북인지 모르겠는데 팔이 살짝 움직였어요. 맞아요. 머리도 네. 진짜 왔다 갔다. 움직였어요. 네. 지금 아마 그 거북이 그렇게 쓰면은 지금 아마 동물 학대 네, 난리 큰일 나죠. 난리 네. 날 거. 요즘에는 실제로도 요리도 하고 하니까 찾아보니까 거북이 네. 스프를 옛날부터 되게 많이 먹었다고 나오던데요. 그게 많이 그럴 수 먹었어요. 있을 거예요. 그 내 영혼의 닭고기 스프인가? 아기가 몸이 아프거나 그럴 때 엄마가 자식한테 닭고기 스프를 해준대요. 그래서 그게 책 제목이 내 영혼의 닭고기 스프 그거였을 건데 유럽에서 만약에 아프거나 그랬을 때 거북이를 거북이 스프를 만약에 해줬으면
아니면 거북이 스프긴 한데 거북이 분말 스프 막 이런 걸 있어요. 거북이 맛. 거북이 맛? 거북이 맛 스프. 근데 이제 거기서 장군님이 먹으면서 이거는 거북이 스프가 확실하고 그랬을 때부터 아마 제 생각인데 자기가 예전에 가서 먹었던 카페, 그러니까 요리 그쪽이랑 바베트가 갔던 데랑 왠지 동일한 같은 데인 같은 것 데였 같아요. 있을 것 같고 네. 그것 때문에 더 기분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옛날에 자기가 갔던 데에서 그냥 만찬을 한다길래 이제 겸사겸사해서 와서 먹었는데 자기가 옛날에 먹었던 극상의 맛을 경험하게 되니까 또 그거를 또 사람들이랑 같이 표현하고 싶고 예를 들면 그 예술가의 혼을 직접적으로 되게 풍부하게 더 극대화해 시켜준 사람인 거죠. 자기가 맛있게 요리를 한 먹어줘. 거를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도 맞아요. 있어야 되는데 그 장군이 없었으면 아무도 그 맛을 몰랐겠죠. 모르고. 아무도 그 맛을 모르고 어떻게 먹는지도 뭔지도 모르는데. 모르고. 먹는지도 모르고 되게 슬픈. 네. 이래서 교육이 중요한 거네. 이래서 교육이 중요해요. 그렇죠. 이래서 교육이 중요하고 이래서 선행학습이 중요한 거. 왜냐면 경험학습, 체험학습도 중요하고. 맞아요. 체험학습 바베트한테 일을 배운 친구는 네. 다음에 제가 가면 물은 여기에 따르는 걸 이제 아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네. 나중에 자기가 상견례를 가서 이제 비싼 데 갔겠죠. 또 거기 네. 그 12명의 이제 일막프라는 거기 가가지고 또 먹을 때 카페 안 글래? 아버님 이거는 거북이 스프입니다. 거북이 스프임에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거북이 스프인데 틀림없고 와인을 먹더니 아버님 이거는 1860년산 뭐 무슨 와인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다르게 볼 수도 있죠. 네, 여기까지 이제 이번 화는 마치고 못다한 얘기는 네, 다음 화에서 또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화에서 또 만나요. 네,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